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오늘을 전하는 라이언킴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파우치라고 하는 미국에서 지금 일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과 약간 좀 안 좋은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시간에 앤서니 파우치를 겨냥했던 트럼프의 이 타깃이요. 지금 다른 인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인물에게 집중된 이유와 그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타이틀은요. 한 달 만에 공식 석상에서 200개 이상의 거짓말을 한 트럼프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6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200개의 잘못된 주장을 무려 공석에서 했습니다. 자, 공석이라고 하면요. 방송이라든가 연설과 같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런 거짓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보면요. 하루 평균 7개의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이 중에 41개가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롭게도 CNN에서 따로 주장을 하는 것이 있는데 2019년 7월 8일부터 카운트를 시작을 했었대요. 지금 현재까지 1년이 지난 거죠. 총 2,783개의 거짓말을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표가 지금 이제 옆에 나갈 건데요. 그럼 공식 석상에서 어떠한 거짓말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순위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탑 1은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된 주장을 했느냐? 최근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다릅니다. 테스팅, 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테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늘은 것이지 실제로 확진자가 지금 늘어난 것은 아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거짓말을 총 15번을 공식 석상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9번 가까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부분적인 통제만 했을 뿐 완벽하게 막은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다면 이걸 약간 좀 각색한 다른 버전의 거짓말을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에서 입국을 막았다는 것만 지금 총 67번가량을 공식 석상에서 잘못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 이제 저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이게 사실 핫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릅니다. 자, 이제 총 26번의 거짓말 중에서 7개가 약간 좀 큰 거짓말이 있는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에요. 뭐냐면은 퇴역군인 veterans라 그러죠. 저 veterans choice 프로그램이라고 오바마가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것을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한 그런 잘못된 팩트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요. 중국을 약간 좀 이 미국에 공적으로 몰아가고 자신에게 몰린 이 화살을 약간 좀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멘션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국에 대해서 총 25번 가량의 이 잘못된 팩트를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다채롭기 때문에 일일이 다루지는 못하고 중국을 어떻게든 공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것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탑5에 새롭게 진입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위가 있었죠. 그래서 인종차별과 관련된 시위에 대해서 본인이 내셔널 가드를 보내서 미네소타 쪽에 있는 라이엇, 폭동을 막았다라고 주장을 총 25번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주의 가버너, 민주당 가버너가 한 조치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리퍼블리칸일 뿐더러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셔널 가드를 보내서 미네소타 폭동을 막았던 건에 대해서 이런 음모론까지 퍼뜨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음모론 내용은요. 버팔로 폴리스, 경찰이 75세 노인 시위자를 밀쳤다. 전혀 사실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인간의 이 감성을 자극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시도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봐도 어이가 없네요. 자, 그 다음 탑5에 새롭게 진입한 인물. 오늘의 메인이 되는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겐 조 바이든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요. 올해 미국은 대선을 치릅니다. 미국 대선의 시스템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 후보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 후보가 한 명이 나온 다음에 1대1 배틀입니다.
자, 이렇게 1대1에 대해서 이제 그 각 당마다 한 명씩이 올라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각 주별로 투표를 하고요. 승자 독식제, 해당 주에서 누구를 더 많이 뽑았는지를 가려서 그 사람이 그 주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재선에서 승리하려면 딱 한 명을 꺾어야 되고 그 한 명이 바로 조 바이든이에요.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자, 근데 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은 부통령을 한 경력이 오래 있고요. 실제로 미드에도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미드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은 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조 바이든이 방문했다 라는 그런 에피소드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로 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 바이든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사실 총 24번을 했다라고 지금 표에 나와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거는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은 트럼프 대비 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이따 트럼프의 인터뷰 영상을 저희가 보겠지만요, 트럼프는 사실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본인이 밀렸을 때 이러한 핑계를 댑니다. 뉴스 인터뷰 전에 미리 질문지를 조 바이든은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사전에 미리 조율되어 있는 대답을 텔레프롬터로 읽고 있었다. 전혀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조 바이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기 때문에 자신의 지하실에서 나가지 않는다. 대선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하실 밖을 못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랜덤한 주장인데 조 바이든은 교회를 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불태우려고 하는 이들을 장려한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는 그냥 들어도 알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아주 치졸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조 바이든을 겨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표를 또 볼게요. 이 표를 보면은 이 거짓말이 갑자기 쭉 하고 있습니다만 쭉 갑자기 한 달 만에 확 튀어오르는 그런 이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희 영상 첫 번째 걸 보면 마운트 러시모어에 가가지고 본인이 연설한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쭉 보도를 했었는데 톨사 오클라호마 랠리 집회를 가졌는데요.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이제 재선되기 위해서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 그럼 이게 꽉 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탓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연설 회장을 보면은 빈자리가 쫙 널려 있어요. 그만큼 본인의 지지도가 하락을 했다는 거고요. 심지어 무리해서 강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심각했던 때 강행했던 이런 정치 캠페인 와중에 본인의 이 밑에 있는 스태프들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는요,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절박해진 거예요. 이 절박한 심리 때문에 자기에게 거슬러지는 이 모든 사람들, 지난 그 영상에서 다뤘던 이 앤서니 파우치는 물론이고요, 자신의 실질적인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에게 이 화살을 겨냥하면서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흥미로운 수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트럼프는 자신의 캠페인 매니저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선 주자가 캠페인 매니저를 해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확실하게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인데요. 자, 그래서 트럼프 측은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자신들에게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 물론 아직 15주가 남아 있습니다. 11월이 대선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다라고 해서 트럼프에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믿지 않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는 인종 간의 관계, 인종차별 시위가 있었죠. 이런 메이저급의 문제를 다루기에 트럼프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 표들을 보면서 한번 지지율과 이런 것들 좀 볼게요. 자, 현재 지금 폴을 보면, 이 여론을 보면요, 조 바이든이 무려 2자릿수로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는 숫자가 11에서 15%가 앞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초선 때, 즉 2016년 6월, 7월 당시에도 그때 당시 트럼프가 힐러리에게 많이 뒤처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와서 승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차이는 무려 4%였습니다. 4%를 뒤집는 것과 15%를 뒤집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를 잘 나타내는 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표를 보면 여전히 백인, 남성, 그리고 고졸자 이하의 백인들 사이에 트럼프가 여전히 우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상당히 안타까운 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렇게 트럼프가 이 모든 만행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뭐 코로나가 이제 막 전혀 진압이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백인과 그다음 남성 그리고 고졸 이하의 백인들은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의 수치랑 비교를 해보면요, 그때는 백인은 20%포인트 업이었던 게 지금 7%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남성의 11% 이상의 포인트를 갖고 있던 거를 2포인트밖에 안 갖고 있고요. 고졸 이하의 백인에게 무려 37%의 지지율을 받았던 트럼프가 그것마저도 22%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단순한 여론만 봤을 때 절대 누군가를 나는 안 뽑는다, 뭐 이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트럼프를 절대 뽑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무려 50%, 미국 국민의 절반은 트럼프를 절대 안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든을 안 뽑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7%에 그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둘 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결국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투표를 받고, 즉 둘 다 싫지만 그래도 하나는 뽑아야 되니까 뽑겠다 하는 투표를 받고 트럼프가 승리한 거거든요. 지금 이 표를 보면요, 여론을 봤을 때 둘 다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무려 58%가 그래도 누군가를 역시 한 명 뽑아야 되니까 결국엔 조 바이든을 뽑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요즘에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대 팍 하고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지지 베이스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대선에서 질 것 같기 때문에 자신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이 속해 있는 민주당을 지금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발버둥을 칠 때 사실 잘 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이 발버둥 쳤으면 성공이라도 해야지. 오히려 추태를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발버둥 치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 영상을 몇 개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 박스 뉴스 선데이. 자, 박스 뉴스 같은 경우는 CNN과 더불어 미국 메이저 뉴스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자, 거기에 선데이라고 하는 쇼의 호스트인 크리스 월레스가 인터뷰를 한 장면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에게 최근 총기 관련 이 violence, 폭력이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We've seen deaths up in New York, deaths up in Chicago, shootings. How do you explain it, and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I explain it very simply by saying that they're Democrat-run cities, they're liberally run, they're stupidly run. 자, 생뚱맞은 대답을 하고 있죠. 뉴욕과 시카고 등지에서 총기 관련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잘못이다. 민주당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는 자유롭게 운영해서 또는 바보같이 운영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냥 영상만 봐도 대놓고 난 민주당이 싫어요, 이 얘기가 하고 싶을 뿐인 거지 질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 크리스 월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언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자기 연설에서 조 바이든이 경찰 예산 감소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경찰 예산은 아주 민감한 이슈이고요. 지금 현재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예산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자,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고요. 조 바이든은 단 한 번도 경찰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어딘가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It was always bad, but now it's gotten totally out of control, and it's really because they want to defund the police, and Biden wants to defund the police. Sir, he does not. Look, he signed a charter with Bernie Sanders. I will get that one, just like I was right on the mortality rate. Did you read the charter that he agreed to? It says nothing about defunding the Oh, police. really? It says abolish, it says defund. Let's go. All right, Get me the charter, please. All right.
자, 거짓말을 대놓고 하고 있는데 크리스 월레스가 전혀 시도 안 먹히죠. 아주 지적인 분입니다. 당연히 차터나 이 모든 사전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트럼프가 거짓말한 그 얼굴에 면전에 대고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니요. 조 바이든 그런 주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는 그 차터 봤어요? 그 차터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터를 갖고 왔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차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월레스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Wallace said Fox did not receive evidence that Bernie Biden platform had called for defunding or abolishing the police because there is none. 자, 이러한 식으로 증빙 자료를 추후에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왜 보고 있는데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일까요? 네, 저희 대통령도 아닌데 보고 있으니까 부끄럽네요. 자, 이제 슬슬 마지막을 향해서 한번 가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인지 능력 테스트를 했는데, 자, 커그니티브 테스트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에이스를 했다. 잘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 바이든한테, 자신의 이 대선 경쟁자한테 도전장을 보냈어요. 내가 이 테스트 봤는데, 나 되게 잘 봤거든? 너도 한번 봐봐. 넌 이거 못 볼걸? 넌 이거 대답 못할걸? 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테스트인지에 대해서 크리스 월레스도 시험을 봤습니다. 그 시험을 봤고요. 그거에 대한 인터뷰 내용 볼게요. I took the test too when I heard that you passed it. Yeah, how did it's you not do the it? Well, it's not the hardest test. No, but It the is- last- there's a picture and it says, the "What's last- that?" and it's an elephant. No. You see, that's all misrepresentation. Well, that's what it was on the web. It's all misrepresentation. Because, yes, the first few questions are easy, but I'll bet you couldn't even answer the last 5 questions. I'll bet you couldn't. They get very hard, the last 5 Well, one questions. of them was count back from 100 by 7. And let me tell you, 93. you couldn't answer All right, what's the question? many of the questions. I'd get you the test. 예. 잘 보셨나요? 영상에 보면은 시험지의 일부가 지나갑니다. 시험지 일부에 뭐가 나와 있죠? 코끼리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여러 개 나와 있는 다음에 이 중에 무슨 그림을 고르시오. 거의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도 풀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기초적인 테스트였습니다. 이 시험을 잘 봤다라고 뻐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웃기지만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어떠한 질문이 어려웠다는 거죠? 마지막 5개 질문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사실 전 개인적으로 너무 웃겼는데, 그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100에서부터 카운트다운을 7씩 줄여서 하는 건데 어려웠나요? 100, 93 이런 식으로 7씩 빼가면 되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의 치매 환자들을 시험을 해야 될 것 같은 정도 수준의 시험을 갖고 그 질문 마지막 5개가 어려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웃겼고요. 그 다음에 결국 트럼프에게 어떤 질문들이 정말 어렵다는 것인지 이 시험지를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지도 사실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인터뷰를 TV에 나와서 한 다음에 근거 자료는 나중에 하나도 제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대선을 본 다음에 대선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즉 대선에서 저도 이것도 어쨌든 받아들이실 거죠? 선택권이 있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Can you give a direct answer? You will accept the I election? have to see. Look, I have to see. No, I'm not going to just say yes. I'm not going to say no. And I didn't last time either. 자, 당연히 대선에서 지면 받아들여야죠. 뭐 그거를 대선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이 봐야지 알죠. 봐야지 하는 거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걸까요? 대선 결과는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인데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니 지금 자신이 미리 패배할 거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 말과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력이 낮은 백인 남성표를 득점해서 대통령이 된 트럼프. 결국에 지금 미국은 난장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닥터 앤서니 파우치가 예측했듯이 거의 10만에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6, 7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점을 찍었을 땐 거의 8만까지 거의 근접하게 갔어요. 자, 이 관전 포인트들.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 연설을 할 때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을 아신 다음에 올해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을 관전하시면요,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도요, 언제나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바이바이.